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사법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를 했던 법관들이 잇따라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관과 과거 한나라당 총재를 지내신 이해창 전 국무총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은 검찰,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면서 독재 정권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진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이 사법농단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판사들을 한 14명 정도 기소를 했었어요. 예. 그 당시 수사를 받았던 판사만도 100명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참고인 조사 뭐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이제 14명이 기소가 돼갖고 지금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유용해 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분도 공무상 뭐 비밀 누설 혐의다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혐의로 이 기소된 3명의 판사들, 그러니까 신광열 서울고법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그리고 성창호 동부지법 부장판사, 이 3분에 대해서도 지금 무죄 판결을 내렸고, 오늘 바로 아까 내 들어다 보니까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3건 다 지금 그 13명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데 3건 다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예. 근데 일반 우리 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뭐 수많은 법관들을 지금 어쨌든 입건을 해가지고 수사를 했잖아요. 예.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죠. 그리고 일찍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적어도 말이죠. 사법부는 입법, 사법, 행정, 국가 세 권력 추구의 하나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것을 행정부 측에서 행정권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법부를 길들이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했는데, 이 법관이 자기들 편이라서 그런 게, 뭐 어떤 데는 보니까, 뭐 자기 편, 뭐 자기 식구 살리기냐, 뭐 제 식구 감싸기냐, 뭐 살리기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걸 가지고 사법농단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농단이란 말 이제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농단. 이 법관이, 우리 법관뿐 아니라 모든 사회 어떤 데서든지 앉아서 일을 하면서 그 사무를 보거나 업무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관행도 있을 수 있고, 예, 거기에 있는 법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맞춰서 우리 하잖아요. 근데 그 행위 하나하나를 전부 그 법을 적용해가지고 너 손가락 요렇게 한 게 이게 법에 맞느냐, 규정에 맞느냐 이렇게 따지면 세상에 안 걸릴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행포야. 그러니까 정부가 검찰권을 동원해서 하는 행포거든요. 그럼 나중에 야 고생 실컷 시고 법원에 가서 뭐 무죄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말고 시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100명이 모두가 무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법관이 금품 수수를 해가지고 판결을 잘못했다든가, 뭐 그런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 상규라든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그에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상관한테 어떤 상황을 보고를 했다는 거, 그걸 가지고 걸어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일들을 가지고 걸어서 그걸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처벌을 지금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법부도 우리 편이 된 거 아니냐.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제 기용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 뭐 고생 실컷 시키면 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빠져나오더라도 앞으로 우리한테 이제 못 가불겠지. 왜냐하면 한번 검찰에 해가지고 법정에까지 가고 나면 사람이 판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제 혼이 반쯤은 나가거든. 반쯤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의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 가본다고 자기들 생각으로. 그런데 공수처가 생겨갖고 걸핏하면 수사하겠다고 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재판을 공정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세상에 어느 나라가 사법부 그다음에 구성원들, 그다음에 준사법기관의 모든 구성원들,
이런 사람들, 그 야든 사법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은 저기 공수처라는 하나의 기관을 통해서 대통령 손아귀에 딱 쥐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독재 정권이에요. 남미라든가 뭐 폴란드 뭐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독재 정권들이죠. 그러니까 이 짓을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그 다음에 그걸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이제 공수처를 법을 통과시켜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 이 정권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팽 당할 거예요. 임기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수사라 이 지시를 내린 것들이 다 무죄가 됐어요. 예. 그동안 뭐 여러 개 뭐 손꼽을 정도예요. 기무사 뭐 쿠데타 문건이라든가 뭐 할 거 없이 최근에 있었던 버닝턴 사건까지 다 무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정치적인 판단,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정치적으로 내린 그 저 수사 지시, 이거는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판결도 이 판사들에 대한 사법농단도 결과적으로 보면 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예. 특히 성창호 판사 있잖아요. 김경수 그러니까 사건에서 저 법정 구속시켰다가 가만히 있는 판사를 아무 얘기 없더니 느닷없이 몇 개월 후에 너 옛날에 이지됐어 이래가지고 정은호 게이트 사건 때 위에 보고를 했지. 검찰 그 조선행위 뭐라는 거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판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무죄 판결을. 그래가지고 이 성창호 판사가 참 법원 내에서는 신망이 있고 아주 실력 있는 그런 판사였던 모양인데 여러 군데다가 참 참담한 심정을 그렇게 피력하는 것을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사법부를 장악했어야 되겠습니까? 무리하게 기소해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제 식구 봐주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요. 이제 이 만약에 뭐 이념적인 어떤 그 연대감을 가졌다든가 이래가지고 나는 저 진보 판사, 뭐 난 진보 검사 이렇게 스스로 자처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안에서 검찰 안에서도 이렇게 그 이념적으로 서로 성향이 나뉜다 하더라도 또 법원 안에서 판사들끼리 이렇게 나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지금 와서 좌파든 우파든 가만 보니까 정권의 의도가 그 정도가 아니야. 응? 그 정도가 아니야. 뭐냐면 우리 사법부 전체 아니면 이 검찰 전체를 대통령이 손아귀에 쥐겠다는 거야. 우리 운명을 자기가 완전 장악하겠다. 그렇게 되면요. 좌파 우파 이전에 자기들 그 뭐랄까 같은 판사들 같은 사법부 그다음에 이 검찰은 검찰 자기 우리 조직을 지켜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이제 절박한 과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요 근래 뭐 잇따라 관심 있는 그런 판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제 대법에서도 김기춘, 조윤선 이런 뭐 화이트 리스트예요. 기업들한테 친정부 성향 단체들에 대해서 그 지원을 좀 해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요 혐의가 없다. 기업들이 그러니까 정경련이라든가 이런 데 전화를 해서 좀 기부를 하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말하자면은 겁을 먹을 정도 협박은 아니잖아요. 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애초에 걸어놓을 때부터가 사실 문제죠. 뭐냐면 뻔하잖아요. 우리 정부가 어느 정부든지 좋은 일 하려고 재단 만들자. 좋은 일 하려고 운동 선수들 지원하자. 우리 국가 체육을 뭐 증진 시키자. 이렇게 가지고 정부가 항상 좋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나중에 너 저 기업에 대해서 그랬지. 그럼 전에 평창 올림픽 할 때 그럼 저 공기업들한테 뭐 협찬 받았다면서요? 민간 기업들한테는 협찬 안 받았습니까? 뭐 이낙연 전 총리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번에 총리 출마했으니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아마 그거는 문 대통령이 직접 안 하고 하면 실제 그런 귀찮은 거는 이낙연 총리한테 직접 미뤘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봐야지. 그런데 드루킹 사건 김동원이는 지금 대법에서 3년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람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김경수는 킹크랩 시연 다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심 공판을 두 번이나 연기하면서 지금 서로 독배를 피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은 이 정권한테 성창호 판사 보니까 불리한 판결 내렸다가는 어디로 골로 갈지 모르니까 서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앞두고 있으니까 전임 차문호 부장판사도 인사로 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지금 새 판사가 왔으니까 이거 언제 판결이 내릴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 총선은 지나야 되겠죠. 총선 전에 이것도 뭐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해도 골치 아프고 유죄 판결해도 골치 아플 테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정권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도 보면 잘못 건드렸다가 항상 손해 보는 거. 건드려서는 안 될 게 종교 쪽하고 저기 이런 이 사법부 쪽이에요. 네, 그렇죠. 괜히 왜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자신감에 넘쳐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건드려서는 안 될 때가 사법부고 저는 선관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심판관들이에요. 심판이 매수로 돼버렸다든가 하면은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권력편으로 이렇게 장악이 됐다 할 때 사법 신뢰가 서겠습니까? 이거는 심판자인데. 그렇죠. 국민들이 그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이건 나라 존재가 설 수가 없는 거고, 선관이라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라를 끌어가고 있는 민주주의 기관 아닙니까? 그거 선거를 관장하고 가장 공정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때가 선관이거든요. 근데 선관이마저도 지금 거기 조혜주 상임위원, 사실은 상임위원이 다 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무총장 데리고. 그 사람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가고 욕을 내요. 완전히 정치 기관화 돼버렸잖아요. 뭐 정치 쇼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정당명 가지고 이제 좀 상당히 그 중앙선관위가 정치 성향을 드러내더니 최근에는 또 보니까 어제 오늘은 보니까 또 완전 이제 어떻게 했냐면 뭐 미래한국당도 인정해준다. 뭐 또 뭐야. 자꾸 비판이 일고 있으니까. 미래통합당도 예. 뭐 인정해주겠다. 근데 안철수 국민당에 대해서는 또 노 이랬대. 그 아마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안철수는 만만해서 그런가? 어쨌든 선관위가 중립성을 의심받게 되면은 선거 자체에 대한 중립성이 의심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관위가 그 헌법기관으로서 별도로 그 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고 지금 거기서 말씀처럼 선관위라는 것이 해놓고는 안 되는 상임위원회 실질적으로 그 기관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을 무슨 인사청문회 없이도 그냥 청문회 니들이 안 열었지 우리가 못 열게 했어 이러면서 그냥 바로 임명을 해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그 사람도 지금 법조인 아닙니까? 그렇죠? 변호사잖아요. 변호사죠. 누구보다도 추미애도 변호사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법을 존중할 줄 알고 이래야 될 사람들이 예사로 그냥 법은 자기 집 가정에 있는 무슨 가정의 가혼 정도보다도 더 이상하게 낮게 취급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문재인 추미애 이 두 사람은 다 변호사인데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죠. 뭐 우리 국민 중에 모르는 분이 없는데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를 해가지고 입을 열었대요. 거기에 보니까 문재인 추미애 이 두 사람은 변호사인데 특히 이 법조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정직과 정의라는 거예요. 양심. 근데 이 사람들은 법을 악용해서 사익을 취하려는 법비에 불과하다. 비라는 게 그 비적. 법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비적 행위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공격을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비자가 비적 비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비나 법복을 입은 비적이라는 얘기지. 법복을 입은. 그러니까 정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지금 법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를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예? 옛날에 산에 가면 산 적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그냥 목숨 빼앗고 말이 자기 이득 챙기는 그 비적이거든. 비적. 그 똑같은 거다 이거요 지금. 니들은 법복만 있었을 뿐이지 하는 행태는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그 공소장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뭐 탄핵이다. 거기다가 또 뭐냐면 이 전 대법원장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쳐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동족을 죽인 식인이래 식인. 니들 동족을 잡아먹었잖아요 이거거든. 근데 표현은 좀 뭐랄까 으스스하긴 하지만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검찰 그런 권력 수사를 못하게 압박하는 것은 헌법을 짓밟는 행위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이건 사법농단, 입법농단이다. 공수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더라고요. 이게 오직이야 이해창
전 총리 상당히 뭐 신중하신 분 아닙니까? 또 입도 무거우시고 대법관으로 계실 때도 대법관도 여러 말하자면은 그 능력의 차가 있는데 모든 대법관이 무슨 일이 부닥치고 이거 잘 모르겠다 하면 이해창 대법관한테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탁월한 대법관을 하셨다고 이렇게 누가 법조인이 평가를 하던데 뭐 정치에서 물러나서 계시지만 정말 최근의 상황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입을 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 우리나라의 뭐 모든 각 분야의 모든 분야의 이제 원로들 또 이제 중심축이 되는 그런 이제 인사들 또 뭐 이제 요새 지식 사회에서도 많이 이제 정교모라든가 교수들 모임 이런 데서 나오는 정교모 있죠. 그 6천 명의 교수들이 모여 있는 데입니다. 이런 여하튼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나와서 누구 편을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옳은 것을 말해달라는 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를 그 사람들의 양식과 판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이제 정직성, 도덕성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세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해창 총재께서 정말 추상 같은 이런 목소리를 내셨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미애 장관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칼럼이라든가 인터뷰를 읽으면서 좀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서 읽기는 읽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정도의 인터뷰 같으면 참모들 비서들이 메모를 해서 올리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 만약에 참모들이 그조차도 안 하면 그 사람들 모르는 거지 또 알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말 따가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별로 저는 기대를 못 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어제죠. 부산 고검지검을 이렇게 순방을 했는데 가서 열렬한 환영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일을 하나 또 저질렀지 않습니까? 기소 수사검사를 분리하자 해가지고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인 모두가 정말 웃기는 일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한테 전화 걸어서 협의 좀 합시다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묵묵부답으로 단칼에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 가서 아주 뭐 후배 검사들은 물론이고 뭐 시민들한테까지도 그냥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그러네요. 시민들이 나와 그러다는 거 아닙니까? 석열아 니만 믿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제는 윤석열 총장밖에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예? 그래도 어떻게 저분이 말이죠. 그래도 꼿꼿하게 이렇게 버텨주니까 그나마도 이 사람들 겁을 좀 내지. 근데 세상에 말이죠. 이 추미애 장관 자기가 꾀를 내는 건지 그 밑에 뭐 꾀를 아주 잘 내는 누가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이런 정말 희한한 핵의 망치간 꾀를 다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람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꾀를 낼 줄은. 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뭐 의미 없다 만나봐야 의미 없는 일이잖아. 그렇게니까. 그래 안 하겠다는 거죠. 안 만나겠다는 거죠. 단칼에 거절한 거죠.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근데 저 사람이 개망신 당했다 생각 안 하거든. 그럼 감히 내 명을 거역해? 지금 또 추진을 할 겁니다. 또 하죠. 그래갖고 뭐 곧 지검장들을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소집한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검찰총장까지 겸임하고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법무장관이 지검장 회의를 소집한다는 건 검찰을 완전히 자기 손안에 쥐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서로 법무부와 검찰을 이렇게 분리해놓고 다 장관급으로 한 것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자기가 뭐라 했냐면 검사 동일체 원칙은 이미 깨진 지 오래됐다. 그러면 일선 검사들 보고 박차고 나가라. 그러면 윤 총장은 그 장관 박차고 나가면 안 됩니까? 그런 법은 없나? 윤 총장도 대통령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일이지. 거기 무슨 대통령하고 검찰총장 일체 그게 있습니까? 박차고 나가라니까 그 정읍지청장이 추미애를 들이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총괄 지휘권이 없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검찰청법이나 제대로 읽어봤느냐 하고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차고 나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검찰청법에는 장관은 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은 총장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문서로 그거 그것도. 바꿔 말하면 총장한테는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놓고 또 뭐라냐면 장관이나 마찬가지로 검찰총장도 구체적 수사 지휘권은 없다. 지검장이 결재하니까 지검장이 그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이렇게 억지를 부려대니까 그렇다면 검사 동일 재원칙은 자기가 부인하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장관하고 검찰총장은 무슨 동일 재원칙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받아야지. 치고 나가야지. 문재인도 좀 치고 받을 그럼 모양이네 앞으로. 그럼 네? 해야죠. 당연히. 아마 치고 받을 사람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문재인이가 여론을 보니까 갔다. 이미 기울었다. 할 때는 그때는 아주 사정없이 치고 받으면서 말하자면 자기 대권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추미애 장관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은 어제도 좀 그 지역에 이제 검찰 간부들하고 식사만 하고 만찬을 하려고 하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그냥 검사들이 다 쫓아와서 인사드리겠다 해가지고 아주 늦게까지 있었던 모양. 그만큼 검사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도 나도 와서 무슨 건의가 아니라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뭐 이 얘기만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잘 얼마나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원래 격려로 갔다가 자기가 지금 격려를 격려를 받고 온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우리 검찰이 또 이런 식으로 정권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이러는데 자 우리도 검사 출신 대통령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벌써 2인데 뭐 그러니까. 지지율 2인데 뭐 못 올 게 없죠. 그런 분위기가 안 생기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사필 규정입니다. 아무리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 정말 정신을 바짝 좀 차려야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